그리고 지상권의 존속기입니다. 자, 1, 2월 때는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해되는 분은 따라오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자, 1. 최단 존속기간 보장 적으세요. 자, 지상권은 자, 우리 경제적 약자인 땅 빌린 사람이 약자잖아요. 그죠? 지상권자 보호하려고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이 이상을 보장해줘야 최단 존속기간 보장입니다. 법 제280조 보면 제1항 계약으로, 계약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줄거세요.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보다 단축 못해. 그러니까 최단기 보장이야. 그럼 이 지상물이, 자, 우리 이 땅을 배워서 지상권자야. 지상권자가 이 지상물,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지상물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 건물이냐, 수목이냐, 아니면 기타 공작물이냐, 이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이제 기간을 최단기 보장합니다. 건물이, 수목이 제일 길어요. 수목은 하나는 최소한 조금 이따 나와 30년 이상을 보장해줘요. 수목 소유는. 일단 건물은 두 개 나눕니다. 이제 견고한 건물이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냐 나눠요. 다음 기타 이제 건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 이렇게. 자, 보죠. 제1호 석조. 석조는 돌로 만들었다는 거야. 석조, 석회조. 석회조는 시멘트죠. 연화조. 연화조가 뭐죠? 연화조?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줄거세요. 견고한 건물이야. 돌로 만들었거나 시멘트로 만들었거나 벽돌로 만든 것 같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한 때는 30년입니다. 자, 수목부터 먼저 해봅시다. 수목 소유 목적은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 소나무든 참나무든 가시나무든 배나무든 수목은 종류 불문하고 30년. 다음에 건물은 견고한 건물은 30년입니다. 제2호 조심. 전호 그러면 제1호 이 말이야. 제1호 이외의 건물 소유. 줄이면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거야.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 예컨대 뭐 목조 건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15년이라는 거죠.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그리고 제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 소유 목적은 5년입니다. 외울 때 30, 반, 15 앞에 일자 쪽 빼고 5년 이렇게 돼. 자, 수목 소유 목적하고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최소 30년 이상. 다음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은 5년을 단축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기간이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이야.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 정하면 최단 존속 기간까지 연장한다. 연장한다야. 근데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서 계약 기간을 10년 정했어요. 그럼 10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연장된다? 30년으로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새로 나무 심을 때 이게 기존의 거는 적용이 안 돼. 바로 밑에 줄 거세요. 기존 이미 존재하는 건물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는 조금 전에 배운 거 적용 안 돼.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280조 1호 즉 3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때는 30년 미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오른쪽입니다. 양가로 2번 중요. 최장 존속 기간 옆에 저거 없다. 없어요. 최장기는 없어요. 영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구. 존속 기간 없습니다. 최장기는. 그러면 이제 그 판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심표 다음. 자, 지상권부터 줄였습니다.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동그라미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억해야 돼요. 자, 최장기는 없으니까 영구 지상권도 허용됩니다. 자,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밑에 양가로 1번 존속기간 안 정했어요. 자, 이 지상권 설정하면서 땅 주인하고 지상권자가 계약하면서, 자, 땅 주인을 지상권 설정자죠. 무조건 제약물권에서는 소유자가 설정자, 소유자 하는 사람이 권자야. 지상권자도. 등기에서는 이제 설정자가 등기해줄 의무자고 권자가 등기할 권리자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줄것에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각각 최단 존속기간이 됩니다. 자, 존속기간 안 정했어. 그러면 건물 소유 목적은 몇 년이라고? 경과하면 30년, 경과하지 않으면 15년이 돼. 수목 소유 목적은 5년이 됩니다. 30년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제목,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중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견고한 건물인지 경과하지 않은 건물인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15년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을 합니다. 15년이에요. 자, 그런데 2번 조시오. 3번, 2번. 그러나 수목은 종류 정하지 않아도 30년입니다. 수목은 소나무든 참나무든 종류 상관이 없이 30년 보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양가로 2번 가세요. 양가로 2번 계약에 의한 갱신. 자, 계약기간 갱신하러 갑니다. 양가로 2번 계약기간 갱신. 자, 계약으로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 갱신이 뭐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거죠. 갱신되는 경우는 그때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를 못해. 갱신할 때도. 그럼 수목을 갱신하면 또 몇 년 해줘야 돼? 30년 해야 돼요. 다음 양가로 3번에 자, 법정갱신은 없어요. 자, 죽었죠? 전세권이나 임차권과는 달리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 법정갱신 같은 말 뭐죠? 묵시적 갱신은 인정 안 돼요. 묵시적 갱신이 없다. 자,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거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지상권은. 자, 4번에 지상권의 효력은 1번에 지상권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 사용권이야. 토지 사용권. 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게 토지의 유지나 보수에서 줄거세요. 필요비는 지상권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필요비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지상권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리 제목만 기억하세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겠죠. 자, 지상권의 내용이 방화당하면 물권적 청구라가 3개 뭐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 점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 지상권 처분의 자유라고 적어. 처분의 자유 워낙 중요합니다. 지상권 처분의 자유입니다. 자, 조심할게. 자, 지상권은 땅 소유권이 아니야. 자, 땅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지상권 설정해준 자죠. 어른 땅을 빌린 지상권자야. 이 사람은 땅 사용하는 권리야. 소유권 없어요. 근데 지상권 자체를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 자, 282조 반드시 외워야 돼. 지상권자는 타인 그러면 병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팔아먹는 게 양도잖아. 지상권 양도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거는 부기 등기합니다. 지상권 등기가 이순을 했다. 그러면 2-1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야죠. 지상권 양도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
토지를 남한테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지상권자는 땅 주인 동의 안 받고 지상권 팔아먹거나 땅을 임대해 줄 수도 있어. 임대해 줘가지고 임차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권 1번 제목, 지상권 양도와 임대와 담보 제공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지상권자는 줄거돼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정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주거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 토지를 임대해서 임차료 받을 수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제공에다가 이걸 제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채피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저당권의 객체를 뭐라 그랬죠? 부동산하고 권리 두 개 뭐죠?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객체된다 그랬죠? 지상권자가 지상권 제피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당연히 부기 등기하게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 자유야. 양도성은 법 필요 없고 절대적 보장되므로 소유자 땅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란 권리를 팔아먹는 거야. 지상권의 개념이 뭐야? 토지 사용권이죠. 주인의 땅 주인 승낙 필요 없어요. 다음 동그라미 양거리 이분에 지상물의 처분과 지상권 이전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됐어요. 그럼 을은 땅은 빌렸지만 요 지상물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갑의 거야, 을의 거야? 을의 거죠? 이 사람 정당한 권한이잖아. 어제 저번주에 배웠잖아. 이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사용차주가 건물주임이 절대 부합 안 된다 그랬죠? 을의 거야, 을. 자,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을 팔았어, 병에게. 이건 당연히 소유권 팔았죠?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186조로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을 또 팔아먹는 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지상권 땅 사용권이니까. 구별 잘 해야 돼. 지상물 처분과 지상권 처분은 달라. 권자하고 물자. 아까 공유도 마찬가지야. 공유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은 전혀 별개입니다. 지분 처분은 마음대로 하지만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받아야 돼. 자, 그죠.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판례는 지상물을 양도한 경우. 지상물이 세 개 뭐였죠? 수목이나 건물이나 공작물이잖아. 그 지상물 가장 많은 게 건물이죠. 지상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 따라서 다만 지상물에 대한 이전 등기만으로, 지상물 소유권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 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고, 줄거세요. 지상권 자체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취득한 대표적으로 186조입니다. 조심해야 돼. 자, 이 건물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은 지상권에 대한 지상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해야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지상권이면서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2번 또한 지상권도 역시 독립된 물건이고 줄거세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자, 지상권은 을이 가진 채 이거야. 을이 보유한 채 지상물만 양도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지상권은 안 팔고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은 자기가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 물건하고 권리는 다른 거니까. 즉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뭐야? 남의 땅 사용권이고, 지상물은 자기 소유 물건이잖아. 독립해서 각각 분리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3번에 치료지급은 땡땡 적어서요. 무상원칙입니다. 지상권은 공짜가 원칙이야. 공짜 원칙, 공짜 원칙. 자, 양걸 1번에 치료. 자, 동그라미 1. 치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무상이 원칙이야. 따라서 치료 지급 동그라미 약정 같은 막 계약한 경우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이거야. 치료 지급은 공짜인데 둘이 합의해가지고 1년에 치료 100만원 주기로 했다. 약정한 때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옵니다. 따라서 자, 치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치료 등기 안 하면 대항력 없습니다. 치료 등기 하지 않는 이상 지상권 설정자 갑이죠. 갑은 구지상권자 을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말이 좀 어렵지만 자, 이겁니다. 자, 갑이 지상권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지상권자 을이 1년에 치료를 100만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치료 약정은 했는데 치료를 등기를 안 했어. 등기 안 하면 둘이 사이에만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지상권 을이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지상권 이전을 해줬어요. 부기등기. 그러면 현재 이 사람 지상권 양수인이죠. 이 치료 등기했다면 병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등기 안 했으니까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항력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지상권 양수인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뭘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자, 동그라미 4번. 나아가 지상권 양수인 병에게는 공짜죠. 등기 안 했으니까 무상지상권이므로 치료정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 안 했으니까. 자, 다음 장합니다. 자, 양가의 2번. 치료 정감 청구권.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 무조건 무슨 정감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야. 자, 286조 법조문 보세요. 치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땅 가격의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등 주거 당사자니까 누구야? 당사자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올리라 그러겠어요? 누가 올려라? 땅 주인 지상권 설정자죠. 누가 내리라 그러겠어요? 지상권자죠. 또 바보같이 거꾸로 하지 말고 이건 형성권이야. 땅 주인이 10% 올려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10%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럼 포인트 나옵니다. 치료증언자 동그라미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므로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하면 바로 즉시 그에 따른 법률 효과, 즉 증감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형성권에서는 조심해야 돼. 자, 갑이 형제 치료가 100만원, 연 100만원이야. 근데 갑이 얼보고, 야, 현재 100만원인데 1억으로 올려라. 도달했어. 그러면 1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형성권이야. 그럼 엄청나잖아. 100만원짜리 1억 때 몇 배 올랐어? 100배 올랐잖아. 우리, 아유, 너무하다. 소송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2001년도에 했다고 하죠. 소송하니까 대법원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한 10년 있다가 2010년도 1월 5일 날 판결이 났어. 야, 1억이 너무 비싸다. 100만원이었어? 150만원 올려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때 판결을 하죠. 그러면 이때 소급해서 이때로 소급해서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형성권이니까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1억이 아니라 이때 150만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급한다는 거예요. 형성권이니까. 자, 보세요. 즉 상대방이 정감 청구에 10억에 불응한 때는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는데 줄거세요. 치료 정감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청구 시에 소급해서 150만원으로 정감이 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소송하면 판결 때리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에 청구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게 형성권이야. 자, 양거로서 한번 치료 체납의 효과 287조 법 조문 제목에 줄거 지상권 동그라미 소멸 청구권 물권에서 소멸 청구권 땡땡 이것도 형성권이야. 소멸청 형성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해. 자, 지상권자, 자, 줄것에 몇 년?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2기가 아니라 2년이야.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상권 설정자, 즉, 땅 주인이 지상권 동그라미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딱 도달되면 소멸돼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 점 조심을 해야 됩니다. 2년입니다. 2년 연체. 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세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건데. 자, 은희 지상권자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1년 치료를 안 냈어. 1년 연체야. 1년 연체되고 나서 다시 이 땅을 팔았어, 갑이. 병한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양수인. 그리고 은이 또 1년 연체했어요. 그럼 합하면 2년이죠, 그죠? 근데 지를 합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니까. 요 둘이의 1년, 여기 1년밖에 안 됐잖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병은 소멸 청구 못 합니다. 합하는 게 아니야. 각각 나눠야 돼요. 자, 그 까만 색깔 보세요. 두 번째 줄. 그러나 다음,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 동그라미,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양도 전 1년, 양도 후 1년. 이거는 소멸 청구 못해.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 병은 아직은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계속 나오잖아. 29, 31, 32, 34. 항상 치료는요, 채권입니다. 돈 달라는 건 채권이야. 그러니까 각각 나눠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넘기세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3월달 갑니다. 다음 페이지 360 파란색깔 5번 지상권 소멸입니다. 그 지상권 소멸에서는 양가로 2번 특이한 소멸사항만 기억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1 조금 전에 봤던 거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치료 연체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면 소멸, 이거 무슨 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 다음 기억 2번 지상권 포기입니다. 자, 포기는 등기하죠. 자, 동그라미 니은 내려오세요. 포기는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이므로 지상권 포기 의사표시 외에 말소등기가 하여야 말소등기가 있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상권 포기한다 and 말소등기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오른쪽 2번입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항상 남의 물건을 빌린 사람들은 나중에 돌려줄 때는 원상회복 해줘야죠. 자, 지상권자는 뭘 빌린 사람이야? 남의 땅 빌린 사람이죠. 남의 땅 빌렸는데 이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건물 지었다, 공작물, 뭐 철조망이나 연못 팠다. 그러면 나중에 소멸, 이걸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자, 수목 보세요. 수목은 최소한 몇 년 보장이라고 그랬어? 30년이었잖아. 30년인데 이렇게 크단 말이야. 이거 원상 복구하려면 을이 엄청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규정이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양가로 1번, 지상물 수거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왜? 이 지상물 누구 소유물이야? 네, 우리 그저 지상권자 거예요. 자기가 수거할 권리도 있고 또 수거해줄 의무도 있어요. 자, 갑니다. 제1항 지상권이 줄고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는 자기 물건이니까 수거해 가질 권리가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 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 주려면 원상 회복. 자, 제2항 줄거세요.
전항의 경우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이 말이야. 전항 그러면 앞항 제일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자 땅 주인입니다. 지상권 설정자 갑 동그라미 갑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상당한 가액 그러면 시가 생각하면 시가 만약에 이 집이 한 5억짜리다 5억을 제공합니다. 갑이 얼보고 야 5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 이것도 형성권이니까 상당한 가액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 묶으세요. 줄이면 지상물입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들은 줄거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이꼴저 형성권입니다. 자, 땅 주인이 건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형성권입니다. 자, 밑에 양가리 2번. 자, 지상물 동그라미 거기 쳐 매수 청구권. 무조건 매수 청구권 나오면 땡땡 형성권입니다. 매수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시가. 자, 동그라미 1번에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지상권 설정자 각 땅 주인의 지상물 동그라미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 설정자 갑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상당한 가액이 얼마나 그랬죠? 시가. 무조건 법에서는 상당한 가액이 많이 나오면 시가로 바꾸면 돼. 시가를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자 공작물에 여기는 건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물도 공작물이잖아. 그러니까 지상물의 매수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땡땡 적으세요. 시가로 매매가 성립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을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옆에 적어 땡땡 형성권. 형성권 적고 2차입니다. 2차 요 2차 1차가 아니고 2차는 맥주으로 가는 게 아니고 2차로 매수 청구합니다. 이것도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시가. 거기다 적고요. 거기 적고 앞에 301페이지 참조라고 적어. 301페이지 참조라고 적으세요. 적어놔 빨리. 나 집에 공부할 때 301페이지 참조. 뭐라고 적으라 그랬어? 301쪽 참조라 그랬어. 참조. 적어놓고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301페이지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 제 법조문 283조입니다. 이쪽 돌아온다는 거야. 자, 거기 동그라미 쳐 제목에 지상권자야.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가로 적어 1차. 뭐 잘라주고 매수 앞에다가 지상물 매청권 2차. 봅니다. 301쪽 301페이지 앞쪽으로 돌아옵니다. 맨 밑에 283조 제1항 줄보세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소멸했어요. 자, 지상물 건물 공작물 수목 묶으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 때는 심표 동그라미 크게 쳐 지상권자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제양이 저 2차야. 2차 지상권 설정자 갑 땅 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같은 말 거절이라는 거야. 갱신을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 을은 2차로 적어 2차로 상당한 가액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은 줄이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차주 나와. 자, 갑의 토지에 이게 바로 이제 지상권자 보호야.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을이 지상권자가 이 위에 이제 나무 심었다. 수목 소유 또는 건물 소유 또는 공작물. 이 건물도 공작물에 들어가요. 소유로 을이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 가장 많아요. 근데 기간이 만료됐어. 자, 만약에 건물이었다. 경고하다 몇 년? 30년 만료됐죠. 그러면 1차 갑니다. 1차로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땅 주인한테 계약 좀 갱신해 주세요.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요건 청구권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갱신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또 갱신해 주면 또 몇 년 해줘야 돼? 30년 해줘야 된다.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갱신을 원하지 않아. 즉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이제 2차로 갑니다. 1차가 아니라 2차로 이제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럼 딱 도달되면 형성권이 이게 만 5억이다. 5억의 매매가 성립해요. 이 형성권이죠. 그러면 이제 값은 얼마에 사야 돼? 5억에 사야 돼요. 일방적으로. 값이 5억 있으면 사면 돼. 돈, 자, 시골에서 5억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야. 못 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 뭐 해줘야 돼? 갱신해줘야 돼. 그리고 30년 갱신해줘야 돼. 그만큼 이제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거야.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맨 위에 양글 1번.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1차. 뒤에 매수 앞에 지상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2차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장 돌아오세요. 다음 장, 아까 원위치로 가고요. 자, 307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양발 2번에 지상권 매수청구권 1번에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 1차 요거는 1차. 자, 이 땅 주인은 지상권이 소멸되면 바로 나한테 팔아라 한단 말이야. 근데 지상권이 어떻게 해야 돼? 1차로 뭐부터 했다가 계약갱신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2차로 해야 돼. 그게 달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지상권자의 지상 매수청 몇 차로 적혀 있어? 2차. 요게 달라요. 차후에 더 자세히 갑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밑에 바로 줄 거세요. 물권자에 줄 거는다.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 더 적어.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야.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물권자니까 자기가 필요비 부담해야 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물권자니까 지배권자잖아. 지배권자니까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 안 돼요. 그게 이제 임차인하고 달라. 임차인은 물권자야, 채권자야. 채권자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 차이야.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물권자니까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 상환 청구 인정 안 돼. 그러나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유익비는 바로 밑에 줄 맨 뒤에 줄 것이에요.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 있다. 기억 잘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함께.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나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당연히 상환, 이게 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이제 편면적 강행, 중요 표시하세요. 편면적 강행 같으면 일방적 강행 규정이야. 자, 일방적 강행 규정. 자, 제289조 강행 규정. 제280조 내지 287조 규정 줄 거세요. 즉, 지상권 규정이야. 지상권 규정, 8개 조문이죠. 지상권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권자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주임법, 상임법은 누구한테 불리한 뭐이라 그랬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가 똑같아. 지상권 규정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하다는 거야. 이런 건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자, 거기 쭉 나오죠. 그죠? 조문들.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양도와 임대 잘라주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멸청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무, 정람 청구권, 소멸청구권 규정은 전부 편면적 강의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과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요 점을 조심해요. 무조건 지상권은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야?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여기까지가 보통 지상권이야. 자, 지상권 개념은 자, 수목 소유 생각하세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 자, 을이 지상권자가 됐다. 그러면 지표도 을이 사용하고 요 지상도 을이 사용하고 지하도 을이 사용하잖아. 갑은 자기 땅인데도 사용권이 없어요. 저 문상 보고 아이고 저건 내 땅인데 그러고 있어야 돼. 지상권자 요 수목 소유는 최소한 몇 년? 30년 동안은 얘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땅은 지상권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지나니까 뭐라 그래? 을이 와가지고 할배 나 계약갱신 좀 해주세요 청구하잖아. 그럼 나 안 해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치로 얘가 나무 사시오. 나무 30년 되면요 이 땅값 임야값보다 나무값이 훨씬 비쌉니다. 만약 나무값이 한 10억 땡 된다. 시골 할배 10억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기자면 알았다. 갱신이 또 몇 년이야? 또 30년이야. 60년 동안 할배 죽어버려야 돼. 이게 지상권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땅 빌릴 때는 자 나는 뭘로 빌린다? 지상권을 빌려야 돼. 나는 절대로 뭘로 빌려주면 안 된다? 지상권을 빌려 빙신 쫓아내는 거야. 또 거꾸로 하지 말고 제발 빙신 쫓아이. 자 그만큼 강력한 게 지상권이야.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지상권은 땅 위에 사용하는 권리가 이러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치료를 주면 지상권이고 임대를 주면 임차권이고 아닙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야. 강력한 물권이야. 자, 이게 보통 지상권이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특수 지상권에는 자, 우리가 특수 두 개가 있어요. 구분 지상권. 자, 동그라미 치세요. 구분 지상권. 땡땡 적어. 구분지상권은 자 이퀄죠 공중권, 지중권이라고 돼. 공중을 사용하는 권리, 땅 중간을 사용하는 권리. 공중권, 지중권. 그리고 얘. 자, 얘처럼 고가도로나 지하철 사용권입니다. 고가도로 사용권이 공중권, 지하철 사용권이 지중권이죠. 요게 이제 1984년도에 신설된 건데 지하철 만들면서 자 보세요. 구분지상권은 자 갑이 여기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밑에 지하철 서울 가면 1호선 1호선 3호선 5호선 이렇게 특정 층 구분층을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지하 20m부터 40 사이, 60에서 80 사이, 100에서 120 사이. 요거는 구분지상권자가 사용하죠. 지표는 구분 설정자가 사용해요. 아까 보통지상하고 다르죠. 보통지상은 아예 값은 사용을 못했잖아. 자, 그 다음 여기 고가도로가 있다. 고가도로. 지상 20에서 40 사이. 요게 이제 구분지상권. 그러면 지표는 값이 사용하고 이 특정층은 구분지상권자가 사용합니다. 구분지상 답이 뭐냐면 수목 목적은 안 돼. 수목 소유 목적은 보통지상권 해야 돼. 이거 남은 시민은 고가도로나 지하철 못 다니잖아. 자 읽어보죠. 제289조의 2 제1항 지하 그러면 지하철 또는 지상 고가도로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즉 지상 20에서 40 사이 범위를 정하여 자 건물 앞에 수목 X 하세요. 뭐 수목이 없어. 수목 들어가면 틀려. 수목 X.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 경우 설정 행위 그러면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으로 지상권 행사로의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밑에 이게 이제
갑의 토지에 여기 지하철이 다니고 있단 말이야. 구분지상권자가 다니고 있어요. 현재 우리 서울 지하철은요, 상식적으로 50년 계약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다고? 50년 계약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하철 다니고 있으면 여기다가 갑과리 계약으로 이 위에다가 만약에 10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 이런 합의할 수 있다. 왜? 10층 건물 지으면 땅 파야 되잖아. 그럼 지하철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1번 의의에서는 건물, 자, 수목소유는 안 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중요하면 동그라미 2번. 보통 지상과 달리 동그라미 크게 쳐. 수목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수목소유 목적은 무슨 지상권 설정해야 돼? 보통 지상권 설정해야 돼. 구분지상권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 양거로 2번에 구분지상 설정도 등기하죠. 동그라미 1번. 보통 지상권과 마찬가지 줄거세요. 구분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설정된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이 등기에서 나오죠. 구분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근데 지하 20m에서 40m 사이 이런 식으로 특정 구분층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양거로 3번에 이제 구분지상권의 효력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구분지상권자.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철공사나 도로공사, 지상은 지하철공사나 도로공사는 설정행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하 20에서 40 사이 토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자, 이번에 분묘기지권 중에 표시하세요. 분묘기지권 땡땡 관서법상의 물권. 민법상 물권이 아니고 관서법상의 물권입니다. 관서법상 물권. 자, 분묘기지권. 자, 의의는 관서법상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자,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남의 땅에 묘를 썼단 말이에요.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거의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갑의 땅에다가 이렇게 묘를 쓴 거죠. 분묘. 여기 이제 시신을 안치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분묘는, 자, 단위가 깁니다. 그죠? 1기 2기잖아. 분묘 기지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습상 인정된 거죠. 대개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분묘기지권은 이 20년 분묘를 점유하면, 몇 년 점유? 20년 점유하면 시효치 들어갑니다. 자, 의 한번 읽어보죠. 의 관습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무조건 타인 그럼 갑이야. 타인 갑의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 을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분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비슷한 줄거세요. 관습상 물권에, 관습당의 법자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없는 가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 2번이야. 자,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줄겠죠?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치한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 근데 가묘 또는 예묘라고도 하죠. 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가묘는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해요. 반드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양거리 2번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1. 토지 소유 땅 주인의 성락으로도 분묘 설치한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 시험은 안 나와. 정상적인 거니까. 비정상인 건 나온단 말이에요. 2번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자기 땅을 나중에 타인에게 양도 팔아먹으면서 분묘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한 경우야. 자, 동그라미 보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건 잘한 거예요. 자기 땅에 설치했으니까. 그리고 이를, 자, 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심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 즉 매도한 사람, 팔아먹은 사람은 그 분묘 소유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이건 비정상이죠, 그죠? 자기가 땅을 팔았으면 뭐 묘를 파가겠다 아니면 안 파가겠다 합의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양가로 3번입니다. 3번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 여기 가장 중요해요.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 20년이야. 가장 시험 많이 나온다. 동그라미 1번 타인의 토지 위에 그 땅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자 의리. 동그라미처럼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묘지를 동그라미 점유한 때는 심표. 그 20년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을 취득하고, 이에 조심해야 돼.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좀 기억해야 돼.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땅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나오죠.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분묘 기지권 취득한 것이지 그 분묘 기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기 땅이 아니잖아. 남의 땅이잖아.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분묘 기지권 등기는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3번이 하도 이제 이 분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주제, 장사법이라고 그래.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동그라미 쳐 이전입니다. 며칠까지 몰라줘. 그냥 2001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 1900년대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에 시효직 인정된다. 잘라주세요. 이 묘를 2000년에 썼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20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해요. 근데 장사법이 시행되고 나서 2001년 이후에 근데 2000 이후에 묘를 썼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 못합니다. 뒤에 죽었죠. 이제 2001년 이후에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보면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외워야 됩니다. 장사법 시행된 이후 2001년 이후에 묘를 설치하면, 즉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설치하면 20년 지나도 시효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만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이제는 시효 취득 인정이 안 된다. 자, 양가로 3번에서 자, 방가로 2 범위 중에 표시하세요. 자,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요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자, 여기까지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이제 여기서 자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죠. 자, 동그라미 1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심표 분묘의 설치 목적인 자 중에 나간다. 분묘소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동그라미 공터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요걸 조심해야 돼. 미친다는 건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 크기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3번도 찾아놔. 오른쪽 3번. 자, 매장 등 묘지에 관한, 이건 이제 장사법으로 바뀌었어요. 장사법이, 자, 분묘의 점유 면적을 1기당, 자, 20이 바뀌어서 30으로 바꾸세요. 자, 우리가 1기 면적을 지금은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게 30제곱미터니까 분묘기지권, 이 초과해도 상관이 없겠죠? 30제곱미터 제한하고 있으나, 자, 주고 나간다. 분묘기지권에 보면 이 법령에 규정한 면적 30제곱미터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요, 현재 이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 분묘입니다. 이미 존재한 분묘에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새로 시신이 들어가는 건 인정 안 됩니다. 새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새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동그라미 4번. 분묘기지권에 여력이 미치는 범위내라 할지라도 심표 줄거세요.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잘라주고. 이걸 기억해야 돼. 새로 묘 쓰는 건 안 돼.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되게 남편이 먼저 사망하죠.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분묘가 설치된 후에 그 후에 나중에 사망한 다른 일방 부인의 합장 동그라미 합장을 위해 쌍분 형태 분묘 설치 안 됩니다. 또는 단분 형태 합장하여 분묘 설치하는 것도 안 돼. 또는 원래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장할 권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새로 시신이 들어가게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 안 됩니다. 또 분묘 이장도 인정이 안 돼. 새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기존 분묘에만 허용돼요. 자, 3번 공시는 등기 안 합니다. 분묘 기지권은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못 합니다. 4번 치료지가 보면 있어요. 여기 판례가 바뀌었어요. 중요 표시.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줄거세요. 사용 대가를 청구하면 대가 청구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대가 청구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부담한다고? 대가 청구한 때부터요. 땅 써달라 그럼 그때부터 줘야 돼요. 그 판례 원본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맨 뒤에 분묘 기지권을 자 주겠죠. 시효로 취득하려 시효 취득에 따라 분묘 기지권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해 줄거세요. 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했다. 언제부터 땅 사용료 줘야 돼? 치료 청구한 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방가로 5번 오세요. 5번 존속기간 옵니다. 자, 존속기간 중에 표시하세요. 아까 우리 민법에서는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수목이나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몇 년이었죠? 30년 이상 보장하라고 그랬죠. 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라고 그랬어. 요거는 민법이죠. 이거는 이 분묘기지권 요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이걸 적용한다면, 만약에 적용한다면 요 세 가지 중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적용한다면. 에? 이거겠어요? 이게 견고한 건물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견고한 건물이에요? 이거 건물이야? 이 건물이 한 사람 딱 두 사람이야. 귀신이 아니면 도깨비야. 사람이 뭐지 건물이라고 그래. 수목도 아니죠. 건물도 아니야. 공작물이잖아.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낸 물건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죠. 그럼 몇 년밖에 안 돼? 5년밖에 안 돼요. 5년마다 몇 파다 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걸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몇 년이냐? 둘이 합의하면 돼. 가봐, 우리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안 정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열심히 벌초만 하면 돼. 벌초만 하면 여의 형태가 있으면 연구도 가능해요. 이게 적용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존속기간 굉장히 중요해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줄거세요. 민법의 지상권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해봐야 돼. 아니다. 그럼 얼마냐?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이제 나옵니다. 열심히 불초하면 돼.
분묘소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줄거세요.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 이겁니다. 계속 불초하면 100년, 200년도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사법을 바꿔가지고 2001년도 이후에는 시효체도 이제 안 한다 그랬죠. 자, 그 점이에요. 자, 예, 양가로 4번 분묘기지권 소멸입니다. 아까 했던 동그라미 2번이죠. 분묘를 다른 것을 이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해요. 이장하면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을이 이제 분묘기지권 포기할 수 있겠죠. 을이 분묘기지권 포기가 가능해요. 이때는 나 포기한다 말만 하면 돼. 완전히 묘파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중요표시.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물권인, 자, 줄거려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자, 줄거려 권리자가 뭐라? 분묘기지권자야. 분묘기지권자가 의무자, 땅 주인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지, 그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지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을이 땅 주인한테 나 분묘기지권 포기한다. 그럼 포기된 거야. 근데 등기는 못하니까 그냥 포기한다면 포기된 거야.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묘까지 파갈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기출 문제 바로 줄거세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한 경우는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한다고 소멸한다. 등기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분묘기지권 등기를 못하니까. 그냥 땅 주인한테 가서 나 분묘기지권 포기한다. 그럼 포기된 거야. 묘 파갈 필요도 없다. 점유까지 포기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오른쪽에 7번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지나갑니다. 쭉쭉쭉 지나가서 이제 318호입니다. 지역권으로 와요. 자, 그럼 이제 지상권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민법상 지상권 하고, 보통 지상권이야.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지상권으로 구분 지상권은 구분된 특정층만 사용할 지상권이죠. 지중권, 공중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이건 관서법이죠. 자, 이건 치료지급한다. 판례가 옛날에는 치료지급 안 했어요. 한 3년 전에 판례가 바뀐 거야. 하도 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언제 치료지급한다? 치료 청구받은 때부터 치료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인데, 이건 조금 쉬었다 하죠. 지역권은 조금 쉬었다고 했습니다.